네, 오늘은 정말 영어 회화의 새 바람, 스피킹 마스터 주아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아쌤 소리튠 영어라는 유튜브 채널, 60만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고요. 소리튠 영어라는 그 온라인 학습 훈련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교보문고에서 외국어 부문 베스트 1위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을 했습니다. 시원하네요. 저는 사실은 책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수업으로 먼저 했던 부분도 있어서 당연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봤어요. 저 뒤에도 이제 배치해놨는데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툭 치면 탁 하고 나오는 영어. 왜냐면 툭 치면 내 할 말만 하고 딱 끝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할 말 하는 게 어디예요? 아니, 들리지가 않아. 영어는 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소리라는 걸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모국어를 배울 때 순서가 뭐였지를 생각해보면 좀 답이 나오거든요. 이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막 말을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듣는 활동들을 많이 하죠. 듣고서 계속 듣다가 이게 임계치가 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어의 M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어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단어를 조합하는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고 근데 그걸 코칭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엄마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교정을 해주고 그럼 엄마 이러면서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고 소리로 듣고 그다음에 소리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소통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언어는 소리인데 우리는 이 소리를 배우지 않지 않았나? 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소리튠 영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리 튠. 네네네. 소리를 튜닝한다. 그냥 쉽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일단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늦는다. 이런 맞아. 편견도 있어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잘해요. 근데 아이들이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견이 없어요. 근데 가르쳐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고집 쓴 사람들이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세상이 너무 있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방식이 맞지 않아요? 혹은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해요. 약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은 자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아무래도 귀가 열려 있어요. 아직까지는 귀가 열려 있는 상태라서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게 굉장히 잘 되는 나이라면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쉐도잉이라고 하는 거죠. 쉐도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르쳐 봤더니 한 7명 정도는 안 되더라였어요. 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청각형, 시각형 이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눈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저희는 시각형이라고 하는데 지구상의 6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청각형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수분들이나 개그맨처럼 어떤 소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20% 정도의 청각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체각형은 이제 우리 안정환 선수님처럼 이렇게 몸으로 그냥 이렇게 잘 이해하고 바로 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각형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는 방법은 청각형들을 위한 방법이었던 거고 그래서 시각형들이나 체각형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소리를 익히게 하지? 해서 이제 제가 안 되시는 수강생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잘하게 만들지 이제 고민하다가 시각형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을 되게 중시 여기고 이론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배운다고 해도 체각형들은 한 번 잡아주면 그걸 기억하고 그냥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각형들은 이론을 알려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90도를 꺾으셔야 돼요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듣고 따라 하세요라는 방법보다는 이 소리의 이론을 알려주면서 그거를 이제 듣기 시작하면 훨씬 더 귀가 뜨이는 거죠. 그러면 주아쌤은 원래 영어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극아이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너무 샤이하고 우리 때는 한 반에 막 60명 막 이렇게 있었던 시절 저보다 훨씬 어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게요. 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제 이름도 이제 기억을 잘 못하고 네. 할 정도로 너무 샤이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거의 제로인 상태였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고 그래서 그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한테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사람한다고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그 정도로 몸이 약했구나. 네, 그래서 집에 많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 오빠가 공부하던 테이프 같은 어떤 그런 영어 테이프였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틀었는데 저는 청각형이에요. 그래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때 당시에 그 소리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루에 막 5시간씩 듣고 따라하고 막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게 몇 학년 때쯤이요? 한 2,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읽어보세요 막 이런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읽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너 뭐 살다 왔냐 막 이런 얘기를 발음이 달랐구나. 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제가 이제 생기고 그때 뭐 영어를 제가 막 잘 말한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리만 좋아진 거지. 그랬더니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고 프레임을 사람들이 만들어 버리니까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부터 이제 문법을 네, 공부하기 시작했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아하게 되고 더 파게 되고 약간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나는 다른 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많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도 좀 관심을 더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언어라는 게 확실히 이게 뇌가 다른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발달 그게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이나 이런 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언어는 네. 엉덩이 싸움이에요. 엉덩이 싸움이고 누가 매일매일 더 열심히 했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몸매가 좋은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몸매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거를 언어를 마치 그 과목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3개월 만에 선생님 저는 끝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3개월 만에 마스터하게 몇 해주세요. 개월이면 영어가 가능한가요? 이런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런 질문을 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언어라는 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꾸준히 하려면 내가 계속 초보 상태면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초보 상태면 매일 하기가 싫어요. 맞아. 어디 가서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초보 상태에서 가능한 빠르게 벗어나자. 그리고 벗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즐기는 쪽으로 가야 평생 할 수 있다. 운동이랑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PT 선생님이 있으면 살 빼는 것도 빠르게 맞아요. 효율적으로 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영어도 이렇게 돌아갈 것도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거네요. 반드시. 온라인 특히 영어 시장이 완강률이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4%면 진짜 너무 낮은 거거든요. 그 4%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나의 의지 문제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고 그다음 엄마가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야 이거 해야지 맞아. 저 공부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잔소리해줄 우리한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안 하고 마는 맞아. 시스템이죠. 그래서 언어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하건 나이가 들어서 하건 시기는 상관이 없이 맞아요. 꾸준함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재미없으니 빠르게 초보는 벗어나자. 근데 그 초보를 벗어났는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스닝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통 기준을 제가 드리자면 디즈니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한 7, 80% 정도 들린다. 이게 디즈니를 70% 이해한다? 그거면은 기초가 아니라 그건 상급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 튜닝 저희 수업을 들으면 맞지 맞지. 제가 그 건축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네. 보면 땅을 다 파잖아요. 네. 집안을 다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집안을 다지는 게 제가 언어로 생각을 한다면 기본을 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언어의 기본은 아기가 소리를 따라하고 듣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파운데이션. 넌 저는 기본이라고 하면 파닉스? 이렇게 뭐 이런 거 기본으로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파닉스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엄마랑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을 다 되는 미국 아이들이 이제 한번 리딩을 배워볼까? 할 때 배우는 게 파닉스인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과정이 없이 파닉스로 바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이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스닝부터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입력값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모국어를 했던 리스닝을 것처럼. 해주려면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엄마가 네. 하면 좋기는 해요. 근데 영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이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까가 엄마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목이야? 스트레스야? 힘든 일이야? 이게 아니라 영어라는 건 되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지. 아이가 단어 하나 빨리 외우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른은 어떻대? 어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직도 말하고 듣는 게 힘드냐면 소리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 이거를 했어요. 네, 라이팅으로 먼저 했고 단어 외우는 거 했고 단어를 외울 때조차도 혹시 영어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는 영어가 짜증난다고 표현하거든요. 영어가 왜 짜증나냐면 소리값 그대로 쓰여져 있질 않아요. 아, 맞아. 그래서 어렸을 변칙이 때 너무 많아요. 변칙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danger 어떻게 외웠어요? 단거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 그렇게 외우고 들으려니 아. 안 들리죠. 이 갭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단어랑 막상 외국에 나가면 걔네가 맞아요. 쓰는 단어랑 소리가 같은 다르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맞아요. 난 당연히 못 알아듣고 이게 반복이니까 걔네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고. 위축되고 맞아요. 쏘리 맨날 쏘리야 그러고 있고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면 파운데이션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을 이렇게 해서 네. 구조를 잡는단 말이에요. 어. 그 철근의 구조를 잡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어가 우리나라 말과 다른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소리랑 순서. 그 다음에 어순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순과 소리랑 비슷한 일본어는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언어의 유사성인데 영어는 소리 내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 어떤 소리도 겹치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순,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배열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도 아기들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단어를 배우다가 주세요 우유 엄마라고 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아유 엄마 우유 주세요 해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순을 가르친 거거든요. 네. 외국어도 똑같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니까. 순서에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맞아요. 그거 혹시 잘하는 뭐 키포인트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소리 블럭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소리 블럭의 기반은 뭐냐면 하나의 덩어리예요. 네. 말을 할 때는 우린 보통 덩어리로 말을 해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덩어리예요. I want to 이런 게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want, school 이렇게 단어로만 기억을 해놓으면 머릿속으로 내가 무언가 문장을 말할 때 머리가 너무 조합이 안 돼. 생각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실수가 많아지고 생각하고 다 완성됐는데 이미 갔어. 상황은 끝났어. 집에서 네. 이렇게 이불킥하고. 네. 네, 맞아. 그런 네. 상황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바로바로 1초 만에 반응을 툭 하는 게 치면 중요한 탁 하고 거잖아요. 나오는. 얘가 가니까 아.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응 속도인데 네. 어떻게 하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서 버퍼링을 줄일까잖아요. 그러면 많이 말하는 덩어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밥을 먹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순간 하나하나의 지금 블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해라는 I want to의 블럭. 그 다음에 have some have lunch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코어 블럭.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이런 게 하나의 블럭을 카테고리화했기 때문에 연결하는 연습을 이제 시키는 아, 거죠. 블럭으로 맞아요. 말을 하는 거를 연습을 익혀놓으면 하는 더 거예요. 빠르겠네요.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뭐 in the cafe라는 거야 아니면 library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얘를 어디다가 위치시키지? 요거를 이제 훈련하는. 그래서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어요. 블럭을 어디에다가 위치시켜? 그래서 이제 제가 블럭이라는 이름말을 쓴 게 레고 블럭을 생각했어요. 네. 아이들 레고 블럭 보면 막 이렇게 만 피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5피스밖에 만약에 아이가 갖고 있지 않다면 아이는 만들 수 있는 거에 수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블럭으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만 피스를 갖고 있으면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죠. 그쵸.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아져요. 책이 있는데 소리 튜닝을 한다. 음. 약간 매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리 튜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죠? 소리 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다 돼요. 아.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완강률 4%를 더 높일 수가 있지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코칭 제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네. 코칭 제도는 사실은
완강률을 높이려고 만든 건 아니었고 소리 훈련을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마처럼 소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머나 완강률이 높아졌네. 그래서 한 70, 80%까지 저희는 완강률이 나오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카톡해. 매일매일. 주말 빼고 매일매일 왜 과제 안 올리셨어요? 엄마.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른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봐주고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앱에서 했어요. 근데 앱에서 했더니 완강률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나 했더니 앱에 안 들어가. 네, 그럴 수 있다. 안 들어가. 그런데 카톡은요. 네. 예를 들어서 코치님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답을 안 하면 씹은 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되게 예절이 발라서 씹을 순 없지. 씹을 순 없어. 선생님이 말 거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AI 푸시 알람 같은 거 너무 많잖아요. 네. 편해요. 근데 편한 만큼 안 해요. 아, 맞아. 사람의 마음을 동기부여시키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특학년 챌린지 2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책이 저는 책꽂이에 꽂히는 게 싫어요. 그 수준에 맞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준이라는 말을 소리블럭에서는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저는 문법적인 수준이 막 단어적인 수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유는 밀크구나. 그냥 그걸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연결하지 어떻게 조합하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레벨과 상관없이 저희 소리 튜닝 프로그램은 사실 그 초등학교 1학년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80대 어르신 그 교수님도 배워요. 완전 다르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처음 영어 배우는 아이고 80대 어르신이지만 교수님은 논문을 영어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둘이 똑같은 거죠. 자칫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소리만 위주로 해? 그럼 여기는 문법을 안 다루나?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문법은 필요한데 네. 필요에 의해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를 써야 돼, 덜을 써야 돼. 약간 이런 건 이제 문법적인 아주 디테일한 요소인데 어느 정도 구조를 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어나 더는 이게 좀 그러니까 많이 접해봐야지 더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익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밀크! 그러면 더 밀크잖아요. 그렇게 씁니다라고 있지만 이게 또 매번 그렇지가 않단 맞아.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고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다고 문법을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어휘를 배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10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 경제 어떤 것 같아요? 한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어렵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한국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경제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원래 요 정도야 이잖아. 그런데 왜 영어로는 하려고 하냐? 나는 그것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휘를 나는 좋고 나쁘고밖에 말을 못해. 그러면 그냥 영어도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의 전공은 방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르치는 아이를 교육하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엄마로서의 전공. 밥을 먹어. 아니면 뭐 이렇게 치워. 이런 게 다 엄마 전공에 필요한 그쵸. 영어란 말이에요. 쇼핑 근데 영어. 경제학자는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을 얘기하셨어요. 이건 내 취미죠. 그러면은 아이를 갖고 있는 쇼핑을 좋아하는 엄마랑 잘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 엄마랑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야, 니네 애도 사춘기니 뭐 이런 말이 그쵸.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패션에 대해서 요즘 패션은 트렌드가 뭐 이런 말도 내가 영어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또 혼자 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쵸. 커뮤니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인 영어가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갖고 계속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혼자 못해요. 혼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아이들한테 자꾸 영어를 가리키고 하는 거 기회가 많아진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슈아쌤도 그런 경험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에 가든 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죠. 자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민을 간다거나 이럴 때 준비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딱 30대다. 영어를 좀 하고 싶다. 지금 혹시 아니세요? 맞아요. 어려 보이겠지만 20대인데? 지금 딱 영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을 딱.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 제가 읽었던 책에 걷기부터 시작하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뛰세요. 바로 마라톤 끊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마라톤을 끊어? 약간 이거거든요. 근데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대단히 하세요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스트레스고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관찰. 관찰. 먼저 내 주변에 만약에 아무도 영어를 안 하면 나도 할 이유를 못 느껴요.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초반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세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툭탕형은 그 카톡 오픈 채팅방에 한단 말이에요. 1,500명이 다 같이 막 무언가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 참 열심히 사네. 네. 저렇게 나도 좀 해볼까? 라는 마음이 먼저 동하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동하면 그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잘 안 동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가야 돼요. 액션을 취해서 마음이 따라오게끔 해야지 내 마음이 따라오면 그때 할 거야. 근데 그 마음은 언제 따라오냐면 해외여행 갔을 때 안 통했던 그 순간 모먼트.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또 됐어. 약간 또 뭐 또 언제 나간다고 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나가면 또 할 걸 또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짜 영어 배울 거야 이제 막 이러면서. 그렇지. 공항에서 들어오는 순간 바로 또 까먹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곳에 시스템에 들어가라예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유료일 수도 있고 무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돈을 좀 아까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끊으세요. 그게 최고예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의지력이 좀 있고 그래도 돈을 아직은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돈을 끊는 건 약간 이러면 무료부터 챌린지 같은 데를 들어가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예요.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사네. 저렇게 매일매일 훈련을 하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오프라인 수업이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영향이 있어요. 오프라인은 왜 창피하냐면 자꾸 말을 시켜. 말을 시켜. 그렇죠. 그거 안 하면 가겠는데 자꾸 말을 시켜 눈을 피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또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를 처음 배울 때 그 러시아를 대학을 그 교환학생으로 갔었는데 되게 신기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전공을 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배우고 갔어. 그런데 유럽 애들은 그냥 여행 온 김에 러시아어 좀 배울까 하고서 수업을 끊는 애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초반 시작은 아시아 애들이 훨씬 더 잘하죠. 근데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는 다 유럽 애들이 않고 마치 홍해의 바다처럼 쫙 하고 갈라져서 여기는 아시아 애들이 뒤에 앉아요. 왜죠? 그게 너무 신기했어 저도. 그래서 다 완전 싹 갈라 앉아요. 아무도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 근데 첫날부터 유럽 애들은 전혀 러시아어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네 말 한 80% 섞어서 계속 말해요. 선생님이 그만 말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아시아인들은 너 해봐 하면 그때 이제 완벽한 답을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하죠. 그렇죠. 이게 되게 큰 저는 언어에 있어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시아인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익숙하죠. 그게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내가 계속 익숙한 곳에만 있으면 성장을 절대 하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갔었는데 버킷리스트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이 다 다르신데 한 10위권 내에는 영어 정복이 있더라고요. 영어를 평생 쓰실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조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뭔가 영어는 이제 소통 이상이다. 일단 제가 그렇게 규정을 내렸고 그러면 소통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하면 그러니까 내가 몸매가 막 되게 좋아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자신감이 생기죠. 영어도 그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뭐든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그 경험이 생기는 순간
맞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하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생기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이뤄내고 싶으면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초보인데요, 30대인데요, 40대인데요, 아이가 어린데요, 다 익스큐즈죠. 그냥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끼리 집안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나요? 아이들끼리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흔한 남매. 아이들끼리는 서로 좋아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미국인이 아니어도 돼요. 한국어를 못하는 누군가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영어를 쓸 기회가 생기고 내가 문장을 한마디라도 얘한테 하려면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펜팔 해가지고 그렇게 영어가 늘었잖아요.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이성이면 더 좋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아까 왜 형제들이 얘기를 영어로 하느냐 질문했냐면 아이들끼리도 경쟁이 되더라고요. 네. 한번 작은 애랑 큰 애랑 캠프를 보냈는데 외국에서 뭐 하다 보니까 점점 작은 애가 말을 안 한대요. 왜 안 해든 누나가 더 너무 잘하니까. 잘해서. 누나가 더 말을 예쁘게 잘하니까 자꾸만 더 비교되니까. 작아지니까 비교되니까 작아지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자꾸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있어요, 그런 게. 저희도 이제 큰 애가 훨씬 더 관심이 많고 훨씬 더 잘하고 어디 가서 더 말하려고 하고 작은 아이는 그 모습에 아예 오빠를 자꾸 보니까 자꾸 자기도 말을 닫게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둘째 아이가 훨씬 더 그 언어적 감각이 훨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한 번 내가 오빠보다 조금 이건 잘하는 것 같아라는 게 조금 생기기만 맞아. 하면은 바로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옆집 아이가 겨울왕국으로 영어로 뗄 너도 겨울왕국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뭘 좋아하니? 어떤 정도로 좋아해야 되냐면 엄마 나 이거 할 거 다음에 이거 봐도 돼? 이 정도까지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거를 패고 계속 듣게끔 해주는 게 이제 리스닝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그 관심사가 있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또 끌어올리려면 딴 거 찾아줘야죠. 딴 거. 다른 소스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좋아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 그럼 거기에 맞는 거를 영어로 하는 무언가를 빨리 찾아줘야죠. 부모로서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 영어 책. 네. 그러니까 어휘라는 건 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7살 갔다가 8살 때 한국어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책을 공부를 하기 때문이고 다양한 토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휘를 풍부하게 만드는 건 사실 책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자, 앉아. 약간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요. 자, 앉아. 너는 영어를 잘해야 돼. 네 인생에 영어가 있다면 너는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막 이게 아이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그 어떤 한을 부는 게 아이에게는 와닿지 않고 그냥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하는 게 단어에서 엄마한테 자꾸 영어를 써서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애 영어 가르치기였는데 우리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 제이미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 언어를 다가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보통 사람은 긴장이 되고 해가지고 백지 상태가 돼서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포들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막 조합을 해요. 어떤 그 한국어 썼다가 영어 썼다가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알아야 그 문장을 쓸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는 이렇게 조합하고 그게 구조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영어의 양을 늘려 나가야죠.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제이미맘도 사실 내가 영어 연습하는 거예요. 네. 였으면 괜찮죠. 그런 모먼트. 그런 영내적인 모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럼 거. 지금 모먼트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뭘 갖고 다니는지 혹시 책이 나오려나 그러니까. 좋은 펜이 나오려나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데 부담스러워. 한번 보여주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가방도 예쁘네요. 신기하다. 네네 이거는 업사이클링 가방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물, 그다음에 그다음에 핸드크림, 그다음에 이어폰. 네, 그다음 건강 제가 또 건강을 또 너무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네. 그다음 건강식품 같은 네. 거 있고. 뭐 드세요? 저는 근데 이게 이게 약간 네. 이게 제가 요즘 최근에 먹는 네. 건데 이제 PM 독일 건데 이거를 구경해도 돼요? 네네네. 어머, 이거. 채소들이야. 네, 이게 제가 좀 다 먹어봤는데 우와. 가루로 된 거를 가루로 담기 근데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네, 가루로 좀 담아서 저는 이제 먹고 있고. 파워 칵테일. 요게 이거는 약간 레몬. 가지세요. 사실 불러 갖고 왔어. 아 진짜? 우와. 아니 저희 남편도 이런 거 좋아해서 좋은 거 사다가 막 먹였는데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이거는 요거는 이제 선물로 드리려 갖고 오긴 했는데. 정말요? 요거는 네. 제가 또 무드업. 아로마 오일 시켜줘요. 네, 좋아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 제조해서 제가 또 자격증이 조향사. 테라피 자격증,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약간 이런 팔 같은데 라벤더의 네네네네네. 약간 시원한 향인데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기분이 업되게 만드는. 이런 거 하고선 공부하면 영어 공부 잘 되나요? 너무 좋대요. 네. 또 없나요? 네. 저희 제품도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너무 예쁘다. 주아쌤이 생각하는 멋진 언니란 뭘까요? 멋진 언니란 네. 내가 주체인 언니.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희생해서 나라는 사람을 다 없애는 거 저는 그게 멋진 언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말 되게 아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누구 제일 사랑해?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나. 너도 너여야 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멋진 언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체인 사람. 멋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